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D-2번 서울 구석구석 요거 코딩 해보도록 할게요. 레이아웃은 먼저 전체 이렇게 랩으로 감싸줄 거고요. 그 다음에 윗부분 탑과 푸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탑에서 헤더와 컨텐츠로 나눌 수 있고요. 이 컨텐츠 안에 슬라이드 그리고 콘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슬라이드에 보면은 슬라이드가 있고 오른쪽에 배너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콘에는 공지사항과 갤러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코딩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세팅은 다 되어 있고요. 스크립트와 CSS 다 연결되어 있고 바로 마크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감싸는 div 클래스 랩이라고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div 클래스 탑 그리고 푸터로 나누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탑에는 헤더와 그리고 컨텐츠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안에는 슬라이드가 있고요. div 클래스 슬라이드 공지사항이랑 갤러리가 들어가는 div 클래스 폰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 영역에 이제 오른쪽에 배너가 있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그때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슬라이드라고 해놨지만 콘 1로 바꿔줄 거고 두 번째 콘 2, 콘 1 안에 div로 슬라이드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배너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콘 2 안에는 공지사항이랑 갤러리를 제가 아티클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을 거고요. 그 다음 클래스로 노티스라고 써놓을게요. 노티스. 그 다음 클래스 겟. 이렇게 먼저 레이아웃을 잡았습니다. 이제 백그라운드 넣으면서 높이 확인하면서 넣어볼게요. 자, CSS에 한번 가서 이제 전체 랩 같은 경우에는 하이 값이 이제 시험 문제 보시면 400에 650에 7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값을 750으로 넣어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윗부분과 아래쪽으로 나눠줬었죠. 탑은 이제 하이 값이 650 그리고 푸터는 하이 값이 100픽셀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백그라운드도 바로 넣어올게요. 자, 그리고 탑에도 한번 백그라운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 자, 그러면 위쪽과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탑에 보시면은 헤더와 컨텐츠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헤더와 컨텐츠. 자, 위드값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헤더에게 저는 위드를 200픽셀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 컨텐츠에게는 위드 값을 보니까 100%에서 200을 빼준 값이 이 너비예요. 그쵸? 자, 그래서 계산기가 좀 필요합니다. CALC 100%에서 마이너스 200픽셀을 해라 라고 쓰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백그라운드 또 넣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백그라운드 샵 F03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확인. 당연히 높이가 없기 때문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미리 저는 탑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줄 거예요. 그러면 헤더랑 컨텐츠 형제가 바로 나열이 되면서 하이 값이 100%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탑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바로 쓰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여지고 있을 거예요. 헤더와 컨텐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안에서 콘 1과 콘 2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콘 1 같은 경우에는 하이 값이 400으로 되어 있고 콘 2는 250으로 되어 있어요. 자, 콘 1에게 하이 값을 400, 백그라운드를 샵 369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 콘 2에게는 하이 값을 250픽셀 넣어줄 거고 백그라운드를 샵 CCC 이렇게 넣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들어가는 콘 1, 콘 2 만들어줬고요. 지금 현재 여기가 100%예요. 지금 컨텐츠죠. 컨텐츠가 100%에서 230을 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이때 슬라이드를 불러서 위드를 계산기로 100%에서 지금 슬라이드 부분은 컨텐츠예요. 그래서 요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 빼기 230 픽셀 요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백그라운드 핑크 하나 넣어줄 거고 하이 값도 100%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 요렇게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드 옆에 있는 배너. 자, 배너. 얘도 위드 값이 아까 230픽셀이고요. 백그라운드는 그린으로 놓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높이 값 똑같이 100%를 할 건데, 이때 슬라이드와 배너는 블락 요소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나열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콘 1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줄 거예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하시면은, 이제 자식인 슬라이드와 배너가 나열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슬라이드와 배너 나열이 됩니다. 그 다음 아티클 한번 해볼게요. 콘 2 안에 아티클을 2개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나열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쓸 거고요. 그 다음 콘 2에 있는 아티클 불러서 위드를 50% 해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색깔을 좀 넣어 볼 건데, 갤러리에게만 백그라운드를 샵 FFF 넣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조를 만드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고요. 이제 컨텐츠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더에는 로고와 메뉴가 있어요. 그쵸? 바로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인덱스에 가서 헤더 안에 h1 a 태그 작업을 합니다. img-src 이미지 폴더 안에 logo.png 넣어줄 거고요. alt 값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넣어주고 그 다음에 메뉴 작업해주면 되겠죠. 내비에 ulli 해서 내용을 채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and 같은 경우에는 and amp 세미콜론 요거 써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바로 CSS 가서 헤더 모양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스타일에 가서 헤더에 지금 제가 디자인해 놓은 거 보면은 흰색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색을 좀 필요 없는 거 없애주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없애놓고 그 다음에 헤더에 패딩을 좀 넣어줄게요. 패딩 위아래는 20, 양옆은 10픽셀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사이즈가 좀 줄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줄 거고 이미지 비율이 깨지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확인.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H1과 내비의 사이 공간을 좀 띄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헤더에 있는 H1을 불러서 마진 바텀 50픽셀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비에 있는 ullia 모양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디스플레이 블락, 백그라운드, 샵 007B80 글자 색은 흰색으로 갈 거고 사방으로 패딩을 10픽셀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해보면은 1차 메뉴 작업이 됐고 호버 했을 때 색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버 했을 때 A의 백그라운드를 샵 EA5172 이렇게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색 바꾸는 것까지 하이라이트 작업 다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메뉴도 한번 해볼게요. 2차 메뉴가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면 아래쪽으로 보여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편하게 작업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브에 있는 LIA 디스플레이 블락 넣어주시고 백그라운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백그라운드를 넣고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RL 클래스 서브가 없어서 서브를 좀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2차 메뉴도 호버했을 때 백그라운드 넣어보도록 할게요. 호버했을 때 백그라운드를 샵 007BA0 글자 색은 흰색으로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작업이 됐고 그 다음에 A에게 패딩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패딩 10픽셀 이렇게 해서 작업을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도 안 보이게 처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서브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논 해라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보여지고 있을 거고 나중에 스크립트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슬라이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는 마크업 형태는 거의 다 동일해요. 그렇죠? 자, 슬라이드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냐면 좌에서 우, 우에서 좌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영역에 가서 ulli로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ulli 저는 백그라운드로 작업을 할 거라서 클래스를 작업해 놓고요. 그 다음에 클릭해야 되니까 A 태그 그 다음에 텍스트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li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앞에 1, 2, 3 이렇게 써놓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SS 가서 바로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스타일에 가서 슬라이드. 먼저 슬라이드에 있는 ULLI에게 영역을 좀 잡아놓고 빨리 삐지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ULLI. 지금 현재 LI에게 width 100%라고 써주면은 이 슬라이드의 너비와 동일할 겁니다. UL이 슬라이드 D를 이루고 있어야 돼요. 자, 슬라이드라는 창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D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슬라이드가 여기에 하나씩 작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UL 입장에서는 각 LI가 하나, 둘, 셋. LI가 이 창문만큼 꽉 차야 되니까 위드를 100%라고 생각을 해주겠습니다. 100%가 하나, 둘, 세 개니까 UL 입장에서는 위드가 300%가 되고요. 그리고 LI 입장에서는 부모 100%에서 나는 3등분을 해줘야 되니까 100%에서 나누기 3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 있는 ULLI에게 위드 값을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CALC 100%에서 나누기 3을 해주세요 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UL은 LI 3개니까 위드 값이 300%여야 합니다. 요렇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누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하이 값 100%를 넣어 놓고요. 그 다음 LI에 있는 A에게 디스플레이 블락 쓰고 꽉 찰 수 있도록 하이 100%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슬라이드 삐지 한번 넣어 볼게요. 자, S1 해서 백그라운드 URL 점점 슬러시 이미지 폴더 안에 s1.jpg 노 리피트 그 다음에 센터에서 가운데 잡아줄 거고 슬러시 커버까지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작업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2번, 3번 1번, 2번, 3번 자, 확인을 해보시면은 지금 높이가 없어서 그렇네요. UL에게 하이 값을 100%를 넣어줄 거고요. 슬라이드 창문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UL에게 포지션, 앱솔루트, 그리고 슬라이드에게는 포지션 릴레이티브 쓰고 UL에게 탑령, 레프트형 이렇게까지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LI들은 나열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플롯, 레프트 이렇게 써주시면은 나열이 될 거예요. 플롯, 레프트 그쵸?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좀 수정해 놓고 싫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플롯 말고 부모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써주셔도 아주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개 슬라이드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한번 작업해 볼게요. 이 텍스트는 제가 공중에 띄워서 LI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치를 잡아줄 겁니다. 자, 텍스트 포지션 앱솔루트 탑에서 50%, 레프트 50%,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마이너스 50% 콤마 마이너스 50%. 텍스트 얼라인 센터도 미리 써놓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ULLI에 텍스트에 H2에서 백그라운드를 잡아줍니다. 패딩도 넣어줄 거고요. 보더 레디우스 넣어줄 거고 글자 색도 흰색으로 작업을 해줄게요. 그리고 텍스트 안에 있는 P에게도 모양을 잡아줍니다. 텍스트 섀도우 3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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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GBA 0,0,0,5 폰트 사이즈도 잡아줄 거고요. 폰트 웨이트도 두껍게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놓고 얘 지금 공중에 떴는데 LI에게 기준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자,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창문 너머로 지금 슬라이드 D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창문에게 오버플로우 히든을 써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작업이 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 인덱스에 가서 배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작업을 좀 해놨어요. 한번 이대로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동그라미를 작업을 해놨는데 이미지가 들어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도 클릭해야 되니까 A 태그 잡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P 클래스 이미지 들어갈 수 있게끔 작업을 해줄 거고 알트 값도 넣어줍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제목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P 태그 해서
내용을 넣어주고 또 버튼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 이미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코딩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바로 CSS 넣어보도록 할게요. 배너에 백그라운드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를 샵 EA5172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넣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배너에 있는 A 클릭할 영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이가 100%. 그리고 안쪽으로 패딩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50에 10픽셀. 이렇게 안쪽으로 좀 넣어줄 거고, 그 다음에 배너 안에 있는 아까 이미지 있었죠? 이미지에게 위드 100픽셀, 하이가 100픽셀, 보더 레디우스 50%, 보더 5픽셀, 솔리드 샵 FFF.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이미지가 너무 좀 사이즈가 작아요. 위드에 맞춰서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넘치는 것을 좀 숨겨줄 거고요. 그리고 또 얘네들이 가운데 올 수 있도록 마진 오토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P 태그이기 때문에 가운데로 옵니다. 자, 그 다음 안에 있는 이미지도 모양을 좀 잡아보자면 이미지 안에 있는 이미지에서 위드 100픽셀, 하이 100픽셀, 요거 우리 오브젝트 핏 써도 좋죠. 오브젝트 핏 커버 해서 넣어주시면 더 빠르게 작업이 될 거예요. 요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제가 제공한 것도 넣어주셔도 되는데 뭔데 다 괜찮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공한 거는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맥스 위드를 논하고 하이값 100픽셀, 포지션 릴레이티브 자기 자리에서 마이너스 20픽셀을 옮길 수 있도록 한번 써볼게요. 요게 좀 좋지만 요거 주석 좀 걸어 놓을 거고요. 요거를 추천합니다. 근데 지금 코딩된 거는 하이 값을 100% 해볼게요. 하이 값을 100%. 그러면 높이가 부모만큼 딱 늘어납니다. 그치만 위드 값 때문에 이렇게 찌그러진 이미지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맥스 위드를 제가 논이라고 해줄게요. 그러면 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논. 자, 이렇게 하니까 이미지가 너무 옆으로 가 있죠. 그래서 가운데 옮겨주려고 해줬는데 어떻게 옮겼냐면 포지션 릴레이티브로 자기 자리에서 레프트로 마이너스 20픽셀 정도 옮겨줘라 라고 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옆으로 갔으니까 10픽셀 이런 식으로 15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아시겠죠? 뭔데 다 좋아요. 근데 쉬운 방법이 있으면은 좀 쉬운 방법으로 작업을 해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 우리 제목 이미지 요 배너에 있는 H2 불러서 모양 잡아줄게요. 글자색을 흰색. 자간 한번 조절해 볼게요. 레터 스페이싱 마이너스 2픽셀. 행간 라인 하이 1.2 이런 식으로 작업합니다. 그리고 마진 바텀 10픽셀. 그럼 아래쪽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배너 아래쪽에 있는 txt를 불러서 글자색을 흰색으로 갈 거고 마진 바텀 20픽셀. 그리고 배너에 있는 버튼 불러서 위드 100% 글자색은 흰색, 백그라운드 샵 0072A0 하이 값은 40픽셀, 라인 하이도 40픽셀, 그리고 보더 레디우스도 50픽셀 이런 식으로 좀 꾸며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 좀 내려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진을. 그러면 지금 마진 오토를 넣어놨는데 위쪽은 안 넣을 거고 양옆은 오토, 아래쪽은 20픽셀 넣어라. 이렇게 또 넣어보시면은 요 사이 공간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공지사항이랑 갤러리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덱스에 가서 자, 공지사항 여기 H2로 공지사항이라고 쓸 거고요. 그리고 테이블로 코딩을 할 겁니다. dr, th, a 태그 작업해 줄 거고요. 그리고 내용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td 해서 여기는 날짜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dr, 이렇게 4개 내용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 작업을 좀 했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갤러리도 바로 작업을 해볼게요. 제가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LI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갤러리에도 똑같이 갤러리라고 쓸 거고요. 그리고 UL, LI, A 태그 작업해주고 P 클래스 이미지 들어갈 곳
그리고 alt 값 당연히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스펜으로 글을 써주도록 할게요. 자, li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해서 내용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고 바로 노티스랑 갤러리 CSS 넣도록 할게요. 제목, article H2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위드 값 180 픽셀, 그리고 패딩을 위아래 10 픽셀 0, 텍스트 얼라인 센터, 백그라운드 샵 007B A0 A0 해서 넣어줄 거고, 글자 색은 흰색, 폰트 사이즈는 18 픽셀, 보더 레디우스 20에 20에 00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티클 안쪽으로 너무 붙어있는 것 같아서 아티클에게 제가 패딩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패딩을 넣어주겠습니다. 패딩 위아래 10픽셀, 양옆 30픽셀 이렇게 넣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괜찮죠? 자, 그 다음에 공지사항에 있는 테이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콘이 있는 테이블, 제가 보더 탑을 좀 넣어줄게요. 3픽셀 솔리드 샵 007BA0 넣어줄 거고, 그 다음 테이블에 있는 TH, 텍스트 라인, 레프트, 패딩 10픽셀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TR에게 우리 보통 줄을 많이 썼는데 아랫줄로 저는 이번에는 삐지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NTH child ODD 해서 홀수 번째인 애들만 백그라운드를 흰색을 넣어라 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 어때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갤러리 가도록 할게요. 갤러리에 있는 ULLI를 나열을 할 건데 이때 저는 플렉스로 또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에 있는 UL, 콘 2에 갤이라고 써도 좋고 편하게 써주셔도 괜찮아요. 보더 탑 3픽셀 솔리드 샵 007 BA0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쓸 겁니다. 그러면 LI들이 나열이 바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모양 편하게 잡아주시면 돼요. LI 안에 있는 이미지, 이게 저는 하이 값을 100픽셀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넘치는 것을 숨겨줄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 오케이. 그리고 여기 사이 간격 좀 넣어볼게요. 자, 마진 바텀 5픽셀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UL에 있는 스펜에게 저는 디스플레이 블락을 줄 거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 그리고 폰트 웨이트 볼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됐고 그 다음에 이 갤러리에 있는 LI들 조금만 더 잡아준다면 LI들에게 너비를 좀 넣어볼게요. LI에게 위드를 넣어도 좋고 이제 플렉스 베이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위드를 넣어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 오케이. 너무 붙어 있으니까 사이 간격 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플렉스에 보면은 justify content라고 해서 스페이스 어라운드 해가지고 이 사이 간격을 일정하게 넣어주는 게 있어요. 여기랑 요렇게 그리고 여기랑 요렇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붙어 있으니까 좀 보기가 싫죠. 그래서 UL에게 패딩 탑 20 픽셀 넣어서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미지 경로 한 번 더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갤러리까지 작업을 다 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 푸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푸터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3번 이렇게 마크업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인덱스에 푸터에 가겠습니다. P 클래스 F 로고 그리고 A 태그 넣어줄 거고 이미지 넣어줍니다. 이미지 폴더 안에 F 언더바 로고.png를 써라. 그리고 alt 값 서울 구석구석 씁니다. 그 다음에 셀렉트 박스, 셀렉트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저는 요거 앱솔루트로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내용 넣어주고 그 다음 맨 마지막 P 클래스 카피라이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놓고 바로 CSS 가서 푸터 빨리 만들어 볼게요. 자, 스타일에 가서 푸터에 셀렉트를 나중에 공중에 띄울 거니까 저는 푸터에게 릴레이티브를 미리 써놓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또
글자색도 흰색으로 작업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붙어있는 셀렉트, 포지션 앱솔루트 주고, 위치 탑에서 35, 라이트 20, 혹시나 여러분들 너비랑 백그라운드 넣고 싶으면은 편하게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화살표만 바꿀 수 없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고랑 카피가 좀 나열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푸터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면은 바로 자식들이 나열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금방 되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푸터에 있는 카피. 푸터에 카피를 불러서 마진 레프트로 좀 띄워줄 거고요. 그리고 푸터에 패딩 레프트로 넣어주면 로고가 좀 옆으로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 위쪽도 넣어도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패딩 탑 20픽셀 이런 식으로 추가로 넣어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10으로 갈까요? 자, 그래서 여튼 이렇게 작업을 해봤어요. 그렇죠? 이때 패딩 탑 넣지 말고 우리 플렉스를 작업을 했으니까 플렉스에서 얼라인 아이템즈 해서 센터를 하시면은 높이에서 가운데 오니까 이게 더 나올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팝업창 있네요. 자, 팝업창 같은 경우에는 푸터 아래쪽도 좋고 그 다음에 위쪽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랩 아래쪽에 바로 팝업창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DRV 클래스 팝콘이라고 쓸 거고요. 그리고 여기 제목에서 넣어줄 거고 그 다음에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 그리고 버튼 그래서 버튼 태그로 작업을 합니다. 클래스를 또 이번에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놨고 스타일 가서 팝업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팝업 같은 경우에는 위드를 500픽셀 그리고 얘 공중에 띄워줄 거니까 앱솔루트 탑 50%, 레프트 50%,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마이너스 50% 콤마 마이너스 50% 이렇게 작업할 수 있고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 넣어놓고 패딩 20픽셀 그리고 Z인덱스 좀 넣어줄 거고 백그라운드를 흰색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팝콘이라고 해놨네요. 팝콘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가운데 오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요소들 뭐 편하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팝콘에 있는 H2 컬러 샵 EA5172 그리고 마진 바텀 20 넣어줄 거고 팝콘에 텍스트 마진 위아래 20에 0 그리고 팝콘에 버튼 에서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 버튼이 오른쪽 할 수 있도록 해줄게요. 그리고 기준은 랩에게 포지션 릴레이티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확인. 오케이. 자, 그 다음 얘는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팝콘에게 디스플레이 논. 자, 이렇게 하면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스크립트 빨리 작업해서 끝내도록 할게요. 자, 메뉴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가서 메뉴 달러 랩 위에 있는 ULLI에게 마우스를 엔터 했을 때 실행하시오. 자, 뭐를 하면 되냐면 해당 마우스를 가져다 댄 2차 메뉴만 나오면 되죠. 그러면 달러 디스에 find 서브를 슬라이드 다운 해라. 이때 서브에게 점이 꼭 있어야 돼요. 그쵸? 이렇게 놓고 확인을 합니다. 오케이.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때 그대로 복사해서 복구. 이 마우스 엔터 이벤트는 끝났고 마우스가 리브 했을 때는 누가 올라가면 돼요? 모든 서브. 그러니까 열려있는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슬라이드 업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잘 되고 있고요. 이때 지금 이벤트가 막 계속 실행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선택자, 실행문의 선택자 뒤에 스탑을 걸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메뉴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팝업창도 한번 해볼게요. 자, 팝업창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게시글의 첫 번째 글, 게시글의 첫 번째 글에게 클래스를 하나 매겨 놓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에 가서 달러 pp를 클릭했을 때 실행하시오. 자, 뭐를 할 거냐면 팝콘을 쇼 보여주세요 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클릭할 때 A 태그이기 때문에 링크 차단 해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
오케이, 잘 나오고 있고요. 이제 클로즈 버튼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이 팝업에게 만들 때 클로즈, 버튼에게 클로즈라는 클래스를 매겼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쓰겠습니다. 자, 클로즈를 클릭했을 때 뭘 하면 돼요? 팝콘을 숨겨달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옆으로 진행되는 거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슬라이드 띠가 움직이는 것부터 써주시면 됩니다. 달러 슬라이드의 UL을 CSS, 레프트, CSS 해서 레프트, 마이너스 100%라고 쓸게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두 번째 슬라이드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CSS를 애니메이트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콤마 해서 초, 이렇게 넣어주시면 진행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은 현재 고정값인데 식으로 좀 만들게요. 마이너스 100 곱하기 i 더하기 퍼센트. 이제 단위가 퍼센트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결합하는 거예요. 결합. 100 더하기 퍼센트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i는 이 슬라이드 횟수가 이제 일씩 증가되어야 되니까 제가 변수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00 음수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00을 썼고요. 변수 i는 0.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i 0이 대입이 될 거고, 대입이 됐을 때 0%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진행해줘야 되니까 증감식을 써주고요. 그리고 다시 확인을 해봐요. 그러면 아까 마이너스 100%와 똑같은 슬라이드가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되냐면 이 슬라이드 실행문이 2초마다, 3초마다 실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set interval. 자, 실행문을 담는 펑션 안에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중괄호 안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set interval로 슬라이드를 불러라. 3초마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슬라이드가 진행이 됩니다. 3초마다 진행이 되겠죠. 또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이 슬라이드 띠가 이제 멀리 더 나간 거죠. 멀리 나간 거죠. 계속 이 수치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조건문으로 막아주셔야 돼요. 자, i가 2보다 작을 때는 증감식이 진행이 되어도 괜찮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i를 0으로 보내라 라고 해주시면 문제없이 작업이 잘 되실 겁니다. 그리고 화면 틀어지는 거 큰 문제 없어 보이긴 하지만 어느 지점에서 여기서는 반응 안 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이 지점에 개발자 도구를 찍어서 F12 너비를 좀 확인해줘요. 1570 이하로는 안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인덱스에 가셔가지고 CSS에 가셔서 랩에게 min width 1570 픽셀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은 1570 이하로는 스크롤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괜찮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다 해봤습니다. 좀 레이아웃이 어렵기 때문에 한번 꼭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 큰 문제 없이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